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지구에 가해온 상처에 이제 어머니 지구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는 기괴하고 설명하기 어렵고 보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까요? 지금부터 그 불길한 징후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 2026년 지구의 날씨는 이전과는 다른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의 어느 하루 단 하나의 슈퍼셀이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전역에 무려 12개의 토네이도 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켄커키에서는 지름 6인치를 넘는 우박이 관측되었고 그중 하나는 6.6인치로 측정되었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작은 미식 축구공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7.1인치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며 주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몇 분 동안 계속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충격음은 단순한 비나 우박 소리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강렬한 타격음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호피족의 정화의 날 예언은 날씨 그 자체가 무기가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하늘이 땅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자연이 인간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또한 이슬람 문헌에서는 피트나의 확산을 언급합니다. 피트나는 시련과 혼돈을 의미하며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뚜렷한 작은 징조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동물들의 이상 행동. 몇 년에 한 번씩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동물들이 행동했다는 보고가 세상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보고들은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불안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그대로 땅에 부딪혔고 또 다른 새들은 날아가던 도중 갑자기 죽은 채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섬뜩하게 만드는 것은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지역의 주민들은 새들이 원래 계절에 따라 이동해야 할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5월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철새들은 이제 해마다 하루씩 더 일찍 털갈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털갈이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며 이동 시기가 갑작스럽게 바뀔 경우 새들의 몸을 매우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신호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그 달라진 신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신호가 더 이상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카를 뒤덮은 메뚜기 떼.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건이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 메카에서 벌어졌습니다. 라마단 기간 수많은 신자들이 모이는 성스러운 대모스크가 거대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규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재앙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청소 인력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무슬림들에게 이 사건은 단지 벌레가 몰려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마단이라는 시간, 그리고 메카 데모스크라는 장소가 겹치면서 그 의미는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 하디스 구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 구절은 아랍의 땅이 다시 초원과 강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계절에 맞지 않는 비가 내렸고 그 비는 메뚜기의 번식을 촉발했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을 눈에 띄게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막으로 남아있던 땅에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때로 몰려온 재앙.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날지 못하는 곤충인 몰몬 귀뚜라미가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엘코와 같은 지역에서는 도로가 곤충으로 가득 찼고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갔으며 작은 틈과 지하 공간을 통해 집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짓눌린 곤충들이 미끄러운 층을 만들자
교통국은 고속도로를 정리하기 위해 제설차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 미끄러움은 검은 얼음과 비교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1848년에도 비슷한 곤충떼가 몰려와 몰몬 정착민들의 농작물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그 사건은 훗날 이 지역 역사 속에서 신의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곤충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규모를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게 말입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떼를 사회적 붕괴와 주의 날이 오기 전 나타나는 징조로 묘사합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도 전염병과 생물학적 혼란은 마지막 때의 작은 징조들 가운데 하나로 언급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라마단 기간 메카에서는 검은 귀뚜라미와 메뚜기 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성스러운 모스크를 뒤덮었고 카바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 장면들이 너무도 강렬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심해어. 수백 년 동안 일본 민속에서는 상갈치가 지진과 연결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길고 리본 같은 이 생물이 얕은 물가에 나타나면 곧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로 여겨졌습니다. 2011년에 거대한 흔들림이 오기 전에도 상갈치들은 해안으로 밀려왔습니다. 마치 아무도 외면할 수 없는 불길한 징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라호야 코브에서 상갈치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엔시니타스에서도 또 다른 상갈치가 모습을 드러냈고 12월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주 안에 태즈메이니아와 뉴질랜드에서도 상갈치 목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바하칼리포르니아 해안에서 살아있는 상갈치가 촬영되었고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일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것을 다가오는 재난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올라온 생물이 인간이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를 먼저 감지한 것은 아닐까요? 하늘에서 쏟아진 물고기.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은 믿기 어려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바다나 강, 호수와는 한참 떨어진 지역에서 수천 마리의 커다란 물고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속도로 위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갑자기 쏟아져 내렸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혼란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 위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용오름이 물고기와 다른 수중 생물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 뒤 먼 거리까지 이동시켰다가 육지 위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더 자주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여러 대륙에서 일반적으로 용오름이 발생하기 어려운 지역에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기상 조건이 과거보다 더 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바다 위의 정사각형 파도. 먼 바다에서는 때때로 바다가 기이하고도 섬뜩한 모습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바다 표면 위에 마치 격자처럼 정사각형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교차 파도는 서로 다른 폭풍에서 밀려온 파도들이 반대 방향에서 부딪히며 만들어집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물살이 거칠게 뒤엉키고 사방에서 동시에 밀고 당기는 힘이 발생합니다. 배가 이런 해역에 들어가면 조종 능력을 잃을 수 있으며 아무리 큰 선박이라도 변화무쌍한 바다에 삼켜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순간 마치 바다 자체가 사람을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싸움을 거는 듯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안 가까이에서 이런 격자무늬 파도가 보인다면 그것은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리본처럼 길게 늘어선 구름.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전
벽구름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리본구름 또는 물결구름이라 불리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길고 얇은 평행선 형태로 나타나는데 마치 거대한 해골의 갈비뼈가 하늘에 드러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구름은 극심한 수직 바람 시어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서로 다른 고도의 바람이 매우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종사들에게 이러한 구름은 해당 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곳에는 극심한 난기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입니다. 빠르게 강화되는 저기압, 폭탄 저기압, 혹은 허리케인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이 길고 평행한 갈비뼈 모양으로 정렬되기 시작했다면 대기는 이미 자기 자신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상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바다 거품. 해변에서 약간의 바다 거품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해안 전체가 두껍고 누런색의 카페트 같은 거품으로 뒤덮이고 그 거품이 바람을 타고 몇 블록 안쪽 거리까지 밀려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다 먼 곳에서 심각한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남호주의 웨이트핑가 해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품에 노출된 뒤 100명이 넘는 서퍼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기침, 인후통, 시야 흐림과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해변을 폐쇄했고 조사 결과 미세조류 번성으로 생긴 독소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형태로 거품 방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독이 있는 바다뱀들이 바다 거품에 끌린다는 공식 경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발생한 한 거품 사건에서는 단 하나의 해변에서 21마리의 바다뱀이 발견되었습니다. 거품은 이 생물들에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저 신기하고 하엄너스해 보이는 거품 속 산책이 실제로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갈라진 도로와 땅. 폭우가 지나간 뒤 해안 절벽이나 산비탈을 따라 걷고 있는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늘고 날카로운 균열이 땅이나 도로 위에 생겨 있다면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시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이 균열은 인장균열이라고 불립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땅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은 신호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 흙이 물을 머금으면 토양은 훨씬 무거워지고 제자리를 버티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땅에 나타난 균열은 이미 그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잠시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쪽에서는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사태는 사람이 달려서 피할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2014년 미국 워싱턴주 오소에서는 주민들이 이미 이상한 징후를 보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기둥들이 지그재그로 휘어 있었고 산비탈에서는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으며 일부 우물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들은 제때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고 결국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5년 필리핀 귄사오곤 인근에서도 살아남은 마을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묻히기 전 나뭇가지가 터지는 듯한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굉음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경고는 단 몇 분뿐이었습니다. 이슬람 예언에서는 동쪽, 서쪽,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날 세 차례의 거대한 산사태가 종말의 큰 징조 가운데 하나로 언급됩니다. 붉게 물든 바라, 적조. 적조는 해로운 조류 대량 번식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조류들이 엄청난 수로 증식하면서 강한 독소를 내뿜고 그 독소는 물고기와 해양 포유류, 그리고 인간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플로리다에서는 평소보다 약 200%나 더 많은 모자반 대량 발생이 관측되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질 때
바닷속 독소는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독소를 들이마시면 기침, 어지러움,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조개류를 먹을 경우 신경성 폐류 독성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적조는 해안 생태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르고 해양 동물들은 그 지역을 떠나거나 목숨을 잃으며 해변은 폐쇄됩니다. 그 피해는 자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관광업과 어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도 오랫동안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붉게 변한 바다는 단순히 색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바다가 심각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연못을 떠나는 두꺼비들. 2009년 4월, 이탈리아의 한 연못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의 두꺼비들은 언제나처럼 밤마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컷 두꺼비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그 지역의 땅은 강력한 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춘 뒤에야 두꺼비들은 천천히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중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 사람들은 수천 마리의 두꺼비가 자신들의 서식지를 떠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가까운 연못에 살던 개구리나 두꺼비들이 뚜렷한 환경적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물 아래의 땅은 인간의 장비가 아직 감지하지 못한 압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물러나는 바닷물. 2004년 인도양 쓰나미가 덮치기 전 수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바닷물이 해안에서 이상할 정도로 멀리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60년 칠레 해안에서도 기록상 가장 강력한 쓰나미 중 하나가 밀려오기 전에 바다가 먼저 물러났습니다. 2011년 일본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2004년 태국 푸켓의 한 해변에는 틸리 스미스라는 10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2주 전 지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바닷물이 갑자기 멀리 빠져나가는 것은 쓰나미가 오기 전에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틸리는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호텔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곧 해변은 대피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가 배운 것을 기억해낸 덕분에 약 100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은 하늘의 색을 보고 날씨를 읽어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말이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선원은 안심하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조심해야 한다. 해가 뜨거나 질 무렵 햇빛은 대기층을 훨씬 더 길게 통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짧은 파장의 푸른빛은 흩어지고 긴 파장의 붉은빛과 주황빛만 우리 눈에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아침 하늘이 붉게 보인다는 것은 동쪽 대기 중에 이미 많은 수분과 미세한 입자들이 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중위도 지역의 날씨 체계는 보통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수분은 다가오는 폭풍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하늘이 붉다면 서쪽 하늘이 비교적 맑다는 신호입니다. 붉은 빛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구름에 반사되어 보이는 것이며 이는 폭풍이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진의 빛. 2017년 멕시코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하늘에는 푸른빛과 초록빛이 섬광처럼 번쩍였습니다. 2023년 터키 지진 당시에도 비슷한 빛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현실 같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이 빛은 흔히 지진광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유력한 이론에 따르면 극심한 압력을 받은 석영이나 현무암 같은 특정 암석들이
전하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전하가 지표면으로 올라와 공기와 반응하면 빛나는 플라스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600년대 이후 기록된 60건 이상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단층선이나 열곡대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지진광과 관련된 광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진광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전체 지진의 약 1% 정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과 카메라 덕분에 과거보다 더 자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지면 근처에서 푸른색이나 초록색 섬광이 보인다면 그것은 날씨 때문이 아니라 지각 내부의 강한 압력과 관련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깊은 바다로 향하는 상어들. 2001년 허리케인 가브리엘이 플로리다에 도달하기 전 흑기 흉상어를 추적하던 연구자들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태그가 부착된 모든 상어들이 얕은 해안가를 떠나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한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당시 관측 장비들이 허리케인의 경로를 확정하기도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현상은 2017년 허리케인 어마가 오기 전에도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너스상어와 황소상어를 포함한 태그 부착 상어들이 폭풍이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먼 바다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어에게는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특별한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압력과 전자기장의 아주 작은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어의 몸속에는 자연이 만든 기압계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수족관에서도 큰 폭풍이 오기 전 상어와 가오리들이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상어 추적 데이터를 폭풍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위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어들이 갑자기 해안에서 멀어져 깊은 바다로 향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조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폭발 전 솟아오른 산. 1980년 5월 세인트 헬렌스 산이 폭발하기 몇 주 전부터 산의 북쪽 사면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측량 표식은 지면이 하루에 5피트 이상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하의 압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산의 북쪽 사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미국 지질조사국의 화산학자 데이비드 존스턴은 분화구에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무전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밴쿠버, 바로 지금입니다. 그 직후 측면 폭발이 시속 약 300마일의 속도로 산허리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폭발은 불과 몇 초 만에 그가 있던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GPS, 경사계, 위성 레이더를 이용해 화산을 감시합니다. 아주 작은 지면 변화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산 근처에 살고 있는데 새로운 경사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지하에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위험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우물 수위 하락. 우물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데 가뭄도 아닌 상황에서 물의 높이가 갑자기 낮아진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이 갑자기 탁해지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지진이나 싱크홀 같은 지하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 지구 내부에는 막대한 압력이 서서히 쌓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 대수층은 눌리거나 팽창할 수 있고 물은 평소 흐르던 길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균열이 생기면서 우물의 수위가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실제로 1989년 로마 프리에타 지진 당시에는 지하수 수위가 1m 상승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1998년 파이머 튜닝 지진 이후에는 인근의 약 120개 우물이 몇 달 안에 말라버렸습니다. 아이슬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과학자들은 대형 지진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지하수의 화학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지표면에는 아직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서는 이미 긴장이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물의 변화는 때때로 자연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조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초록빛 하늘 현상. 뇌우가 몰아치는 순간 하늘이 짙은 초록빛으로 변한다면 즉시 튼튼한 건물의 가장 낮은 층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거나 하늘을 구경하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색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위험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초록빛은 폭풍 구름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고 조밀해질 때 나타납니다. 구름 안에는 엄청난 양의 물과 우박이 들어있고 빛이 그 두꺼운 구름층을 통과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섞여 초록빛을 띠게 됩니다.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폭풍은 보통 매우 강력한 슈퍼셀입니다. 슈퍼셀은 뇌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형태로 거대한 비, 얼음,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초록빛 하늘은 특히 두 가지 심각한 위험과 자주 연결됩니다. 하나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 우박이고 다른 하나는 토네이도입니다. 2026년 일리노이와 텍사스에서 초록빛 하늘을 동반한 폭풍은 지름 6-7인치에 달하는 우박과 EF-3 등급 토네이도를 발생시켰습니다. 하늘의 초록색은 우연히 나타나는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폭풍이 이미 형성되었고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연의 긴급한 경고입니다.